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1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식품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로 미생물의 내열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양 요인 중에서 세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붙이지 않고 아마 이렇게 적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뭐 수분, 활성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pH. 자, 딱 세 가지 쓰고 여기서 세부적인 이유를 쓰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식품기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미 나온 기출뿐만 아니라 여기에 파생되는 다른 개념들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가지를 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딱 보니까 미생물의 내열성 하면요, 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네, 온도가 떠오르죠. 네, 이 온도는 실제로 미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생물이든 다 생체 촉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다 뭐예요? 이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같은 경우는요,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pH에서 최적의 활성을 냅니다. 그래서 뭔가 생육에 최적이 되는 온도는요, 다 뭐다? 미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가 얼만큼 잘 활성화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 생존을 하고 있었으면은 어떻겠어요? 그만큼 높은 온도를 잘 견디겠죠. 네, 그래서 효소의 활성 최적 온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내열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살아본 애들이 그만큼 내열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배양 온도가 높았을 경우 효소의 최적 활성 온도는 그 높은 온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단백질도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HSP하고 SASP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백질도 같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열성이 커지게 됩니다. 단백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보통 지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나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OH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슬을 길게 늘어놓잖아요. 당연하겠지만은 사슬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그만큼 녹는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다? 높은 열에서도 잘 녹아서 흐물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산에서 여기 이 탄화수소 체인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내열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은 짧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내열성이 크겠어요? 아니면은 긴 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내열성이 크겠어요? 긴 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내열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제를 구성하는 지방산이 장수일수록, 그리고 불포화도가 작을수록, 왜요? 불포화도라는 게 바로 이렇게 이중결합 만드는 거잖아요. 이중결합이 생기면은 녹는 점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결합을 안 갖고 있을수록 내열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산이 장수일수록 포화도가 클수록, 즉 불포화도가 작을수록 내열성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랑 동의어는 포화도 클수록 이렇게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회분식 배양을 할 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회분식 배양은 뭡니까? 그냥 균 집어넣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잘 넣어놓고 일정 시간 있다가 꺼내는 그런 배양을 얘기하는 거 맞죠? 뭐 공기를 필요하면 통해주기도 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외부의 환경을 차단해주는 게 기본적인 그 회분식 배양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때 보면요, 정지기 세포들이 대수 증식기 세포들보다 포화 지방산 조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대수 증식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지방산을 길게 키울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정지기의 세포들은요, 오래 지내다 보니까 지방산의 길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죠. 시간적 여유가. 그렇기 때문에 정지기 세포들이 인지질을 구성하는 지방산이 그만큼 장쇠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의 조성이 높기 때문에 내열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포화지방산도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주면 좋겠어요. 장쇠 포화지방산의 조성이 높으므로 내열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 뭐 pH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최적 pH에서 내열성이 최대를 나타낸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수분 활성도 이거일 텐데, 수분 활성도라는 건 뭡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자유수의 비율이 얼만큼 높은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분 활성도라는 게. 물이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네. 물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그만큼 온도가 잘 안 올라가죠. 자, 그래서 물은 비열이 비교적 큰 그런 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자유수가 많다. 그 얘기는요,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이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을수록, 자, 여러분들이 그 쇠구슬을 뜨겁게 해갖고 이리저리 돌리고 돌아다니면 어때요? 그만큼? 네. 데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수록 그만큼 세포에 열 손상을 입을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내열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물이 없다. 즉 수분 활성도가 감소했다. 결합수가 많고 자유수가 적으면 그만큼 내열성이 증가를 해요. 열을 갖고 있는 애들이 오래도록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특히나 아포 생성이 가능할 경우 뭐 디피콜린산, 칼슘, 이가이온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는데, 근데 얘하고 얘네들이 물을 잘 잡아가둬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결합수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수 비율이 높아질 확률이 얘네들이 증가하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열성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온도, pH, 수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엮어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주요 개념에다가 가지를 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잘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